자,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2의 4제곱 이렇게 줄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거듭제곱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뭐냐 그러면 지수법칙을 배우잖아요. 지수법칙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그랬을 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A의 X 곱하기 A의 Y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XY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양의 정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뭐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밑이 똑같다 그러면 곱셈일 경우에는 지수끼리 덧셈을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A의 X 더하기 Y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다 그러면 결국엔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결국엔 2에 2를 5번 곱하란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2라 쓸 수 있고 얘가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A의 X 나누기 A의 Y제곱 그래서 나눗셈일 때는 어떻게 하냐 A의 X-Y 이렇게 지수끼리 뺄셈을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X가 Y보다 클 때 이렇게 될 거고 X하고 Y하고 같다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나누는 거니까 1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A의 X가 아니라 Y에서 X를 빼주고 역수 이런 식으로 되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X제곱에 Y제곱 이렇게 되면 A의 XY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개는 전부 다 밑이 똑같을 때거든. 그래서 밑이 같을 때 우리가 지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하면 덧셈, 뺄셈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곱셈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식은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해서 A의 X제곱을 Y번 곱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이 결국엔 X를 Y번 더하는 거죠. 지수끼리의 덧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Y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 2, 3번, 이 3번은 1번을 이용한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끼리 곱셈이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앞에 세 개는 밑이 똑같을 때고 그 다음에는 밑이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수끼리 같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묶어준 거는 당연히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A의 X제곱 나누기 B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B분의 A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수법칙에 대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해봤던 건데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이런 거 있어. x 빼기 3, 그 다음에 2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여기 2의 x제곱 이렇게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뺄셈에 대한 거는 물론 뭐 뺄셈을 해도 상관없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그러면 지수끼리 뺄셈을 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요때죠 요때 나눗셈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2의 x제곱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것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2의 x제곱 곱하기 2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덧셈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수가 1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랑 두 개를 계산을 할 때 8분의 1 더하기 2가 되니까 8분의 17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됐지요? 그래서 지수가 있을 때 뺄셈이다, 덧셈이다. 뺄셈이면 나눗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덧셈이다 그러면 곱셈을 한 거니까 얘를 똑같이 2x제곱, 2x제곱 동류항처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요거 꼭 이런 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지수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거듭 제곱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서 뭐 익숙한 패턴이긴 하죠. 근데 약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듭 제곱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우냐 그러면 제곱근에 대한 걸 배우거든. 그러니까 제곱근에 대한 걸 배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다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아봐라 이건데, 그래서 x가 뭐가 되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랬을 때 플러스 2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2를 4에 뭐라고 해? 4에 뭐라고 하죠? 2를 4에 제곱근이지. 제곱근인데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4의 음의 제곱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헷갈리는 게 뭐냐 그러면 4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4의 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4. 이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x제곱이 4가 되는 x값을 구해봐라 이거니까 당연히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뿔마 두 개가 있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제곱근 4는 뭐야? 제곱근 4. 루트 4. 그죠? 그러니까 이 루트 영어잖아. 그러니까 루트를 우리나라 말로, 실제 뭐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되게 한문이니까. 그래서 제곱근 그러면 얘가 루트를 의미하는 거고 루트 4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4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 하나만 물어보는 거죠. 제곱근 4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의 뜻을 잘 헷갈려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4의 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4의 차이, 이거 꼭 기억해주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제곱근에 대한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뭐 이런 1학기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x, 루트 y다 그러면 x가 양수, y가 양수 이렇게 되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x 나누기 루트 y 얘도 마찬가지로 y분의 x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의 x제곱 y다 그러면 x 루트 y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제곱이 있다 그러면 이 제곱을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이거고, 그래서 루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그러면 2가 생략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2가 있는데 2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지. 지수도 마찬가지야. 여기 아까 이게 4 그러면 4의 1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제곱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4 했을 때 나누기 1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제곱근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배워. 그래서 제곱근은 당연히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숫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듭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더 곱한다는 얘기죠. 3번 곱할 수도 있고 4번 곱할 수도 있고. 그래서 x의 n제곱 a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있잖아 이 x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n이 2다 그러면 그냥 제곱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3이다 그러면 세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n이 4가 되면 4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x세제곱을 했는데 빼기 8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를 구해봐라 이거죠. 결국에는 이 3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그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여기가 빼기가 되면 여기 빼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1차 곱하기 2차니까 여기서 근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데 x는 빼기 2라는 근이 하나가 나오고 요 뒤에서는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4가 되겠죠? 짝수 근의 공식을 쓰면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i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x값이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3개가 나오고 얘는 실수가 되고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게 하는 x값은 총 3개가 있더라. 즉 빼기 8의 세제곱근은 몇 개가 있냐 그러면 3개가 있다 이렇게 돼요. 됐지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x 4제곱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이 되는 값을 찾아볼게. 그럼 이 방정식에 해가 몇 개가 있을까? 몇 개? 2개. 네? 2개?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2개.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은 해가 차수만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얘는 4개의 해가 존재를 한다 이거지. 그럼 얘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4제곱이라고 써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합차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실근이 나오고 뒤에서는 x제곱이 빼기 1이니까 뿔마 i라는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총 4개의 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n제곱근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 어떤 숫자의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 n개가 됐죠. 그죠? a의 제곱근 2개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세제곱근 좀 전에 구했던 것처럼 3개 나오고 네제곱근 좀 전에 구했던 것처럼 4개가 나온다 이거죠. 됐지? 그래서 어떤 숫자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그러면 n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했을 때 얘가 2가 된다 그러면 이게 정수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호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x를 뭐라고 쓰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 쓴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2가 생략돼 있다 그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가 된다고 그러면 이 값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무조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3개가 존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 왜냐면 2가 어떤 숫자의 세제곱 숫자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이때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해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 그러면 우선은 실근 하나는 얘를 세제곱근 2라 쓰자라고 약속을 해요. 됐어요? 나머지 두 개는 허수인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시를 하기가 조금 그렇고 우선은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다 이거지. 실수를 이해됐죠? 그래서 위에 거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잖아. 루트 2라는 건 루트 2를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얘는 세제곱하면 2가 나오는 숫자다라는 걸 표시를 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이 숫자를 양변을 세제곱하면 x세제곱이 2가 된다 이렇게 돼. 읽을 때는 세제곱근 2 이렇게 읽는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얘가 빼기에 세제곱근 2에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얘를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x제곱에 플러스 세제곱근 2의 x 더하기 세제곱근의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x는 세제곱근 2라는 거 하나 나오는 거고 뒤에서는 허근 2개가 더 나와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여기서는 허근 2개 근해 공식 써보면 2개가 나오겠죠. 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곱근의 개수는 n제곱근의 개수는 n개만큼 나오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해줄 테지만 x세제곱이다 그러면 실수 하나 나오고 나머지 2개 허근이라고 그랬고 x4제곱이 1이더라 그러면 실근이 2개 나오고 허근이 2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세제곱이 2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그래서 n제곱근 a다 그러면 이거를 n제곱으로 하면 a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n제곱하면 a가 나오는 숫자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제곱근 2다 4제곱하면 당연히 2가 나와야겠죠. 그죠? 5제곱근 2다 그러면 5제곱하면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실제 있잖아 시험에서 뭐 상황의 모의고사나 또는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거듭제곱근의 실수의 개수에 대한 부분이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가 몇 개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굉장히 문제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보면 자, 좀 전에 봤던 건 뭐냐 그러면 실제 있잖아 방정식을 풀었죠. 그죠? 2차 방정식 근해공식으로 풀고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하고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x제곱이 2라 그러면 이거를 있잖아 이 방정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들도 풀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2라는 상수함수 이 두 개의 뭘 구하는 문제랑 똑같냐면 이거와 이거의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x제곱은 2다 그러면 y는 x제곱 2차 함수와 y는 2 상수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결국에는 방정식 저 x제곱은 2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차 함수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2라는 이런 상수함수하고의 만나는 교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그러면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는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뭐가 돼? 실근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y는 2하고 만나는 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y는 1이라고 해볼게. 얘도 두 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y가 1보다 작고 0보다 커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y가 0이 되면 몇 개가 돼? y가 0이 되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있죠. 하나. 0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y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안 만나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안 만나니까 뭐가 돼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x제곱이 2다 그러면 그림상에서 두 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 범위 내에 있으면 또 두 개씩 계속 만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을 x축하고 평행선을 그어보면 우리가 몇 개 만나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하나 만나고 y가 음수 마이너스 2일 때는 0개 만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x제곱이 a다 그랬을 때 a가 양수가 되면 실수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있냐 그러면 두 개가 있어. 뿔마로. 그죠?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 실근의 개수는 한 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0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면 실근의 개수는 0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개라는 얘기는 나머지 두 개가 전부 다 허근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x제곱은 a다의 실근의 개수는 a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를 더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뭘 그릴 거냐 그러면 y는 x제곱이 아니라 x4제곱은 2다. 이런 그림을 그려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x4제곱은 2다 그러면 얘는 있잖아. x제곱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아래로 블록일 거거든. 점을 찍어보면 0,0 지날 거고 1일 때 1 지나고 2일 때 16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2하고는 두 번 만나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뭐냐 그러면 실근이 요 두 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냐 그러면 4제곱근 2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4제곱근 2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있잖아 이것도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 그러면 두 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x4제곱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x4제곱이 0이면 당연히 y는 0하고의 교점이니까 0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근의 개수는 0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이때는 뭐 0이 중근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x4제곱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빼기일 때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그러면 0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허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근 빼면은 나머지는 다 허근일 거니까. 첫날부터 열심히 했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x제곱이나 x4제곱이나 모양이 x6제곱은 더 빨리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 차수가 짝수 차수일 때는 a의 값이 양수면 2개, a가 0이면 하나,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0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3제곱은 2라고 해볼게. 자, x제곱은 2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봐라 이건데, 그러면 이거를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y는 x3제곱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2와 2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 함수 이 방정식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실제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배울 때도 이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잘 모르겠는데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거 배울 때 2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프로 푸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잡고 있잖아. 방정식 자체를 푸는 거는 너무 어려워. 왜냐면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를 하잖아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모르죠. 나도 몰라. 4차 방정식은 나도 몰라. 그러니까 3차하고 4차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긴 해. 근데 그거는 대학교 과정을 가서 수학과를 다니면 배우긴 하는데 그걸 과연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 이제 인터넷에 가가지고 있잖아.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렇게 치면은 나오거든. 5차 방정식보다는 근해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풀듯이 좀 전에 방정식 풀듯이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해를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거 3차, 4차 방정식까지 그것도 있잖아. 특수한 경우에만 배우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이 되는 것만 배우는 거고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이 2번 되든가 아니면 보기차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상반식에 대한 거 개수가 이렇게 대칭으로 똑같은 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만 해를 구할 수가 있지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방정식은 해를 못 구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2학년 때 그런 걸 배우냐? 안 배워.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다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인데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지금처럼 함수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점의 개수라든지 만나는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2차나 뭐 또는 3차 뭐 이 정도에 대한 부분 그것도 3차식도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y는 x 세제곱.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림을 외우지 않는 이상은 알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점을 찍어보면 돼.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결국에는 xy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상에다 점을 찍은 걸 그래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지나는 점 y는 x세제곱이 지나는 점 0,0이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y값이 1이니까 1,1의 점이 찍히고 빼기 1을 넣으면 빼기 1의 점이 찍혀.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 8이 이쯤이라고 찍을게.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8의 점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되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연결을 해주면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 그러면 y는 x 세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이제 y는 2라는 상수함수를 하나를 더 그려보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2다 그러면 여기가 y는 2다 이렇게 되고 이때 이 만나는 점 요 x좌표가 하나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 그러면 세제곱근 2라 쓰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됐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 됐고 그 다음에 y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얘도 0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노란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씩 존재를 해요. 자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되니? 그래서 이 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하나 존재를 하고 얘는 얘랑 대칭으로 존재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의 세제곱근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x 5제곱은 더 빨리 증가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2를 넣으면 32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x 5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A의 부호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씩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거랑 얘랑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x의 n제곱이 A다. 그러니까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n의 값이 n이 홀수인 경우
n이 홀수면 좀 전에 봤던 요거예요. 일단 차수가 홀수니까 x 세제곱, x 다섯 제곱, x 일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의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씩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 그러면 n제곱근 a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됐지? 그래서 a가 부호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다 이거죠. 무조건 하나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x세제곱은 빼기 8이다 그러면 x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온 숫자는 빼기 2 하나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겠죠. 그치?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n개 존재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x세제곱 아까 3개 존재를 하는데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나머지 두 개는 다 허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근은 무조건 하나 존재해. n이 홀수일 때. 그 다음에 n이 짝수가 되면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a의 부호에 따라서 몇 개가 존재를 하냐 그러면 두 개가 존재해. 이때는 뿔마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 한 개 존재를 하고 그때는 이제 0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0개가 존재를 하죠.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실제 있잖아 상당히 많이 물어봐.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변형이 많이 되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중간고사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A의 부호에 따라서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부호에 따라서 바뀐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다. 나머지는 다 허근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설명은 뭐 11조까지 됐고 넘어갈게.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제곱근의 성질하고 비슷하죠. 실제 뭐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거듭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제곱근에서 파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질은 거의 비슷하거든. 자, 우선은 자, n제곱근에 대한 부분, n제곱근 a 얘를 n제곱을 하면 무조건 a가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 저 기호 자체가 얘는 이 안에 있는 기호 자체가 n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숫자니까 당연히 n제곱하면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부호는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고 n은 뭐 m하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제곱근 a 그 다음에 n제곱근 b 이렇게 되면 얘를 합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4 그러면 루트 8로 합쳐지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a, b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n제곱근 a 그 다음에 나누기 n제곱근 b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b분의 a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곱근의 성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가 n을 2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 제곱근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n제곱근 a의 m제곱 얘는 얘랑 똑같다. 뭐 이것도 제곱근 배울 때 했던 얘기고, 그지? 그래서 루트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루트 2의 세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크게 불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오는 5번째하고 6번째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건 여기서 처음 보는 거잖아. 그치?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경우는 교육과정 외라서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m제곱근에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뭐랑 똑같냐 그러면 mn제곱근 a랑 똑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쪽에 12ax인데 이거를 x라고 할게요. x가 되는데 양변을 뭘 할 거냐 하면 x를 m제곱을 할 거야. 양변 얘랑 갖다가 놓고 얘를 x를 치환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m제곱을 하게 되면 m제곱근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m제곱근이고 걔를 m제곱을 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냐 하면 n제곱근 a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x의 m제곱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양변을 n제곱을 하자 이렇게 돼. 그래서 x의 m제곱에 n제곱을 하게 되면 n제곱 a의 n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a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x의 mn제곱근이 a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거듭제곱근의 정의상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x를 mn제곱근 하면 mn제곱을 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를 m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맞니? x의 세제곱이 2다 그러면 x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세제곱근 2다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x를 mn번 곱하면 a가 된다 그러면 얘를 m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됐지? 그래서 아까 x가 뭐였냐 그러면 얘였잖아. 그래서 따라서 m제곱근 n제곱근 a 얘가 mn제곱근 a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곱근 안에 또 제곱근이 있는 경우에 요 밖에 있는 얘하고 두 개를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죠. 됐죠? 자, 내제곱근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 앞에 있잖아 2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랑 두 개를 곱한 거 8제곱근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숫자는 8번 곱하면 3이 나오는 숫자다. 8제곱하면 3이 된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도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랑 전부 다 곱하면 되는 거지. 4하고 3하고 2하고 곱하면 24제곱근 2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자, 루트에 2루트의 세제곱근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계산을 하면 뭐가 돼요?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곱셈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셈을 하면 되죠. 6제곱근 2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곱에 전체 얘가 걸려 있는 거잖아 루트가. 그래서 얘랑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 안에 거끼리 요 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셈을 하게 되면 6제곱근 2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됐어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 그러면 6번째 np 루트의 a의 np 이렇게 되는데 요 p가 생략이 약분이 되는 것처럼 a의 m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건데 그래서 얘랑 같다. 즉 여기서 보면 이 p가 서로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된다 그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 하면 돼? x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래서 x가 되고 양변을 mp제곱을 하게 되면 x의 mp제곱 얘가 뭐가 되냐 하면 mp제곱근 a의 mp제곱 이거의 mp제곱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숫자는 mp제곱을 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a의 mp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x의 n제곱의 p제곱인 거고
얘는 a의 m제곱의 p제곱인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조건에서 있잖아. 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x도 양수라고 보면 되고 어차피 있잖아. 이 숫자가 양수거든. 그래서 둘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x의 m제곱이 a의 m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a의 m제곱이라는 숫자는 x를 n번 곱해야지만 나오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이 x는 뭐야? a의 m제곱에 n제곱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x는 뭐가 되냐 그러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래서 x가 뭐였냐 그러면 얘였거든. 따라서 mp제곱근 a의 mp제곱 얘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있잖아. 숫자가 똑같으면 이게 약분이 되는 것처럼 사라져도 되더라 이거죠. 이게 이제 제곱근의 연산을 할 때 필요한 성질들이거든. 그치? 그래서 앞에 4개는 루트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n제곱근을 n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밖에 이 숫자가 똑같으면 합칠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숫자가 다르면 합칠 수가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는 전체의 m제곱 뭐 이건 루트에서도 나왔던 성질이니까 5번하고 6번이 여기서 처음 배우는 성질인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거듭제곱근의 계수관계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곱근을 잘 떠올려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루트 2하고 루트 3을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커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루트 있으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중에 큰 쪽. 그래서 앞에 거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고 뒤에 거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인데 당연히 뒤에 게 더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약 1.414, 1.4를 제곱하면 1.96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7은 얘가 1.732 이 정도 돼요. 쟤를 제곱하면 한 약 3 정도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루트 값은 대충 있잖아. 제곱해서 뭐가 되는지만 잘 확인을 해보면 대략적인 값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제곱근 2랑 얘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고 이쪽은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다 그러면 이쪽이 더 크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n제곱근 a랑 그 다음에 n제곱근 b랑 비교를 해보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양수예요 둘 다. 자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세제곱근 a랑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n제곱해서 b가 되는 숫자 이쪽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맞추는 게 핵심이야.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느 쪽 게 더 큰지를 잘 따져보면 된다 이거죠. 자 세제곱근 3하고 그 다음에 루트 2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여기 2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3이고 2고 숫자가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고 얘를 대수관계를 비교를 하려면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봤던 게 MP제곱근의 A의 MP제곱 얘가 뭐랑 똑같냐 그러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죠? 이렇게 가도 참이고 이쪽으로 가도 참인 거니까 그래서 밖에다가 여기다 P 곱하고 여기다 P 곱해도 똑같다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다 P를 곱하고 여기다 P를 곱해도 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거냐 그러면 얘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는 3을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다 3을 곱해주면 되죠? 지수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지수로 그 다음에 이쪽은 2를 곱해주면 6 똑같이 맞출 수 있고 3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는 뭐가 되냐 그러면 6제곱근 9가 될 거고 뒤에 거는 6제곱근 8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이쪽 게 더 크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는 건 거듭제곱 저 루트 앞에 근호 앞에 이 숫자를 똑같이 맞춰 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맞추려면 당연히 최소 공배수로 맞추면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 어, 13쪽의 개념원리 익히기는 한번 풀어보시고 필수예제 1번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의 제곱근 제곱근 4 그래서 n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예를 들어서 n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이 해석이 안 되면 실제 식을 세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n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수를 x라 놓자 그러면 x를 n제곱하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됐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이거를 이 문제에 주어지는 이 식을 있잖아 수식으로 못 바꿔가지고 바꿔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n이 짝수일 때는 2개, 1개, 0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1개 이렇게 되는데 부호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필수예제 1번 보면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는데 64의 세제곱근 그랬거든. 64의 세제곱근 뭐지? x를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숫자를 찾아봐라 이거죠? 64의 세제곱근이 4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잖아. 그럼 이게 몇 개가 있다고? 3개. 3개. 근데 거기 몇 개 있어? 하나잖아. 4. 당연히 틀린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4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맞지? 그지? 왜? 실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2개는 허수라고 했잖아요. 예, x세제곱이 어떻게 생겼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고 y는 64가 이렇게 돼서 하나 만나거든. 교점.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쓴다 약속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숫자거든. 그러면 4, 4, 4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4가 되겠죠. 됐지? 근데 얘는 그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잖아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헉은 2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64의 세제곱근이 그냥 4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틀렸다 이거죠. 2개가 더 헉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돼. 니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그랬으니까 x를 4제곱해서 빼기 81이 나온다 이건데 당연히 4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죠. 그죠? 얘는 전부 다 헉은 4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실수인 것은 없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디귿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랬는데 그러면 x 세제곱을 해서 빼기 8이 나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 2 물론 되죠. 마이너스 2는 되지만 그거 말고 2개가 더 있잖아 허근이. 그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리을을 보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그랬는데 그럼 x 세제곱을 해서 빼기 5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홀수잖아. 얘는 음수고 상관없죠. 얘가 홀수면 얘가 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다 이거죠. 얘를 만족하는 실수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 2개는 허수라고 했는데 실수인 것은 1개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이 참이다 이렇게 돼. 자, 2번 보면 1번 세제곱근 27
17 얘의 뭐냐 그러면 제곱 곱하기 4제곱근 3 8제곱. 자, 이 식을 간단히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뭐냐면 3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6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제곱을 하면 3이 나오는데 8번을 곱하니까 3이 2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안에 있는 숫자가 4번 곱하면 8이 되는 숫자인데, 3이 되는 숫자인데 8번을 곱하고 있으니까 3을 제곱한 값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여기 2가 생략돼 있다고 했으니까 얘랑 곱하면 6제곱근 이렇게 될 거고, 729가 3의 6제곱이야. 그러니까 3, 9, 27, 81, 243, 729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729까지는 3의 6제곱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243은 3의 5제곱. 그래서 얘가 66 이렇게 되면 6제곱을 하면 3의 6제곱이 3이 나오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거를 6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3하고 똑같겠지? 아니? 그래서 얘는 앞에 거는 3의 세제곱일 때 3이 나오는데 3이 6제곱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의 제곱 나올 거고 3의 제곱 나올 거고 맨 뒤에 거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3을 5번 곱한 거니까 24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아닌가요? 어떤 거? 쏘리 맨 끝에 덧셈 몇 번 참 미안해. 그래서 얘가 81 더하기 3이니까 84가 된다 이렇게 돼. 자, 2번 보면 루트 2 나누기 4제곱근 16 이렇게 됐고, 세제곱근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제곱근 9, 그 다음에 플러스 세제곱근 3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쉬운 내용 아닐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가면 갈수록 있잖아, 뭔 소리인지 모를 경우가 더 많거든. 그래서 꼭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자, 얘는 있잖아 루트 2 이렇게 되고 요게 2의 4제곱이야. 그러면은 뭐 여기가 4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써보면 2의 4제곱 이렇게 되잖아. 2의 4제곱이 16이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숫자는 4제곱하면 2가 나오는 숫자인데 4제곱을 했으니까 2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자, 뒤에 거는 우리가 있잖아, 이거는 공식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얘가 x면 x-1, 얘는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공식이 있죠. 곱셈 공식 문제는. 그래서 뒤에 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세제곱근 3을 x라 놨는데 x를 세제곱하면 얘를 세제곱하는 건데 당연히 세제곱하면 3이 나오는 숫자니까. 그래서 얘는 2라고 그랬고 위에는 루트 2고 그 다음에 요 값은 2가 되겠죠? 3-1이라 얘가 3이거든 이거. 됐죠? 그래서 얘랑 약분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자, 루트 64에 6제곱근 6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제곱근에 세제곱근 64 나누기 루트 64. 자, 얘를 간단히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여기 있잖아. 2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2 곱하기 106 해서 12제곱근 64다 이렇게 되고, 얘랑 곱하면 6제곱근 64다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2가 생략돼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제곱근 64, 그 다음에 3 곱하기 18, 그 다음에 뒤에 것도 18제곱근 64에, 그 다음에 여기 2 생략돼 있으니까 12제곱근 6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셈을 하면 된다 그랬고,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 숫자끼리 약분을 해보면 얘랑 약분이 되고, 얘랑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니까 전부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이다 이렇게 돼. 4번. 자, 루트의 8의 10제곱, 그 다음에 4의 10제곱의 합 나누기 얘를 하라고 했는데, 전부 다 지수 연산에 대한 부분은 대가 4분의 10이라는 거예요. 뭘 쓴 거야? 그러니까 지수 연산에 대한 부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가능하냐? 밑이 같을 때. 그러니까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덧셈 뺄셈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을 때는 합치거나 나누거나, 그 두 가지밖에는 없거든. 그래서 이런 지수 연산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밑을 똑같이 맞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연산을 할 수 있거든. 지금처럼 8, 4, 그러니까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주고 있는 거죠. 밑을 2로 맞추라고. 그래서 앞에 거는 2의 30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2의 20제곱. 밑에 거는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공통인 게 얘가 몇 개씩 있냐 그러면 지금 얘를 2의 20제곱으로 묶어보면 2가 10개가 남을 거고, 하나 1 남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12개씩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2의 12제곱으로 묶어보면 밑에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개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똑같으니까 약분이 사라지고, 그래서 2의 20제곱 나누기 2의 12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뺄셈을 하게 되면 2의 8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2의 4제곱이 나오겠지. 됐어요?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6이다 이렇게 돼. 이제 3번. 자, 루트의 a 세제곱 b 나누기,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a 4제곱, 그 다음에 a b의 제곱, 6제곱근의 a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이다. 자, 이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는데, 우선은 연산을 하려면 앞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맞춰야지만 합칠 수 있거든. 그죠? 이 상태로는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얘를 뭘로 맞추냐 그러면 6제곱근으로 맞춰야 돼.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6제곱근이 되죠. 그러면 이 안에다도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제곱이 되면 되고, 뒤에 거는 6제곱근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앞에 거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6제곱근으로 다 똑같이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A의 9제곱, B의 3제곱, 6제곱근에 A의 8제곱, B의 4제곱, 그 다음에 6제곱근에 A의 5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얘가 전부 다 6제곱근으로 맞춰졌으니까 전부 다 합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쳐서 표시를 해보면 A의 9제곱, B의 3제곱에 나누기 A의 8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거는 곱셈이니까 A의 5제곱,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8개를 약분을 하게 되면
8개 약분하면 여기 1개 남을 거고, 그 다음에 4개를 약분하게 되면 다 사라지고 여기도 하나 남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면 6제곱근이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A에 1개 남고 5개 남고 6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하나 남을 거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A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6제곱이라서. 그래서 A의 6제곱근 B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세제곱근 루트 A 나누기, 그 다음에 4제곱근 A, 루트의 6제곱근 A 나누기 세제곱근 A다. 이렇게. 자, 얘도 있잖아. 여기 2가 생략돼 있고, 그러면 둘이 곱하면 6제곱근 A다. 이렇게 되고, 밑에는 얘랑 곱하면 12제곱근 A가 될 거고, 얘도 2가 생략돼 있으니까 12제곱근 A, 밑에는 6제곱근 A. 약분하면 1이 되겠죠?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고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은 자, A 곱하기 4제곱근 A, 그 다음에 곱하기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첫 번째 얘는 루트 A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는 2 곱하기 4가 돼서 8제곱근 A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24제곱근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세 개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얘를 이제 똑같이 맞추면 되겠죠. 근데 우선은 여기 24, 2 약분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근데 어차피 24로 맞춰야겠네. 얘 때문에. 그냥 24로 맞출게. 그래서 24제곱근에 A의 12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4제곱근에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24제곱근에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지수끼리 있잖아. 덧셈이잖아. 12 더하기 3 더하기 2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A의 17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4번. 자, A는 루트 5, 그 다음에 B는 세제곱근 10, 그 다음에 C는 6제곱근 1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그래서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이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6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얘가 2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6제곱근의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식은 6제곱근의 10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120이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6제곱근 125, 뒤에 거는 6제곱근 10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C가 크다, B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렇죠?